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 분석에 이어서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자유낙하 운동은 먼저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진다거나 위로 던진다거나 아니면 위도 아래도 아닌 옆으로 던진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놓아서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뜨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도 말했는데 떨어지죠. 네, 이쪽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뿅 이렇게 네,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겠죠. 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방금 전 거랑 살짝 다르죠? 방금 전 거는 물체 아랫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 화살표가 물체 중앙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력을 나타내는 화살표이고요. 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는데 중력만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은 공기 저항력 같은 거는 무시한다는 소리예요. 중력 이외에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력만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중력만 있으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네,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한 건데 아니 힘이 중력밖에 없대요. 그러면 알짜 힘이 곧 중력이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F는 네, 뭐죠? MA죠? 그래서 이 MA가 바로 중력. 저번에 배웠었죠. 이렇게 복잡했었죠. R제곱분의 GMM이었는데 이거 좀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그쵸? 지금 R제곱분의 GMM 이 식에서 각각 그 문자들이 의미하는 거 다 알고 있나요? 여기서 R은 지구 중심이랑 물체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지구 반지름의 길이랑 거의 같아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인데 물체가 지구 조금 가까이 온다고 해서 사실 그게 변하지 않겠죠? 네, 6,400km 더하기 뭐 10m나 뭐 20m나 그게 그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값으로 우리가 간주하고요. G는 원래 상수고요. 그 다음에 저 큰 M 저거는 지구의 질량인데 지구 질량이 네 뭐 그것도 거의 변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mg라고 쓴다. g는 그 소문자 g를 말하는 거죠. 얘는 우리 했었죠, 저번에 중력 가속도라고 했던 건데 약 9.8m/s 제곱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 지표면 근처에서 거의 일정해요. 9.8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을 정리하면은 A랑 G랑 같게 되죠.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G예요. 근데 G는 안 변하죠. 가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네, 그래서 A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A가 G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 G가 바로 중력 가속도이고요. 이게 값이 약 9.8m/s 제곱이다. 네,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9.8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체의 속도가 1초에 약 이만큼씩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는 소리는 물체의 속도가 1초에 약 9.8m/s씩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네, 어렵지 않죠? 점점 더 빨라진다는 소리인데 그 빨라지는 양이 9.8m/s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건데 네, 이걸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 A는 G 이걸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갖고 먼저 얘기를 시작할게요.
가속도의 크기가 G로 일정하다는 소리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는데 어떤 그래프냐면 먼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가속도인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아니 가속도가 G면은 너무 쉽겠죠, 이거. 그냥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G라고 하면 그냥 이런 모양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 기억나세요? 뭐였죠? 가속도의 정의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였죠? 이게 가속도의 정의였는데 이제 이렇게 한글로 물론 한글 저도 사랑하는데 한글로 저런 식을 쓰지 말고 한번 문자로 써볼게요. 가속도는 보통 A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시간은 T로 많이 쓰고요. 다들 아시죠? 왜 A랑 왜 T인지? 저거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아닌 물리량도 꽤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건 제가 TMI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속도 변화는 보통 무슨 변화 하면은 그리스 문자 델타를 많이 써요. 거기다가 V. 근데 저 델타 V를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 빼기 V0. V는 나중 속도, V0은 처음 속도. 이렇게. 보통 처음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0을 붙여서 많이 써요. 이것도 되게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처음이 왜 0이냐? 나는 처음이 1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서양 나라에서는 그 우리가 땅에 있는 층을 1층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서양 일부 나라에서는 일부가 아니고 거의 많은 나라, 미국 빼놓고 거의 대부분 같아요. 그 미국 쪽 빼고는 유럽을 말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 땅에 해당하는 층이 0층이에요. 1층은 우리식의 그 2층이 1층이고요. 그 약간 관념이 다른 거죠. 근데 0이 과학적으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1층 밑에가 지하 1층인 즉 마이너스 1인 거는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선 저기서 V0이라는 거는 처음 속도인데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가 얼마일까요? 처음에 가만히 놓죠? 처음에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데 가만히 놓자마자 딱 그 순간, 놓는 순간 그 순간은 속도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V0을 그냥 없앨 수 있어요. 왜냐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A에다가 G를 넣고 T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V는 GT 이런 결론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왜냐면 V0이 0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역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지금 구한 연두색 식 있죠? V는 GT. 여기서 V가 Y축 역할이고 T가 X축 역할이죠. 그리고 G는 일정한 값이잖아요. 9.8 정도. G는 기울기 역할이죠. 이게 어떤 꼴일까요? 이런 직선 꼴이겠죠. 그렇죠. 1차 함수라고 아시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G죠. 약 9.8 정도. 됐나요? 다음 떨어진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거리 구하는 방법은 거리는 보통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평균 속력이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시간을 곱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떨어진 거리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은 이 연직 방향의 운동이에요. 즉 이제 가로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세로로 운동을 하는데 세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특별하게 이제 높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높이가 영어 단어로 height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H를 많이 써요. H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그리고 평균 속력이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 자유낙하 운동을 물체가 T초 동안 했다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를 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g랑 t랑 곱하면 되겠죠. 그거를 v라고 하고요. v는 gt가 성립하는 그런 값들이겠죠. 근데 지금 0초부터 t초까지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0부터 t까지 딱 중간 아닐까요? 여기서? 왜냐면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저게 직선이 아니면, 즉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저 두 개 0이랑 v의 딱 반 있죠. 2분의 v. 그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2분의 0 플러스 v. 물론 지금은 0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데 0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은 t초죠. 네.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v에다가 또 gt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돼요. 그쵸? 그냥 대입한 거예요. 이게 또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걸로 그래프를 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 네, 이번에도 x축은 시간이고요. 이제 y축, 세로축은 거리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꼴일까요? 네, t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2차 함수 꼴이겠죠? 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해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의 의미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분석을 좀 했고요. 네, 다음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해볼게요. 먼저 물체가 20m 높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 이런 걸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가정이 하나 있는데 원래 g는 9.8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그거 9.8을 이제 계산에 넣으면은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9.8이랑 비슷한 값인 10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전부 10으로 가정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 보면은 지금 높이를 알고 있고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높이랑 시간에 대한 식이 하나 우리 알고 있어요. 네, 구하는 시간을 t라고 하면은 네, 이걸 당연히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로 놔야겠죠. 그리고 t초 동안 20m를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상황이 t초 동안 20m를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 했던 거 h는 2분의 1 gt 제곱. 이거에 그냥 넣으면 끝이죠. h도 알고 g도 아니까 t는 당연히 나오겠죠. h에 20을 넣고 g에 1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20m는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단위를 썼는데 단위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안 쓰고 나중에 그 답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만 쓰세요. 알겠죠? 저 단위랑 저기 있는 문자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여기 지금 H, G, T 이런 거는 옆으로 다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단위는 다 서 있어요, 글자가. 알겠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t는 네, 계산하면은 t 제곱이 4니까 t는 2초가 되겠죠? 네, 아주 쉽죠? 네, 그러니까 20m 정도의 거리를 떨어지려면 2초 정도가 걸린다. 물론 실제로는 살짝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G를 지금 실제보다 약간 크게 가정을 했고 공기 저항도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 다음에 다음 예제 볼게요. 200m 상공에서 낙하하는 물체가 3초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같이 해볼게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3초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겠죠. 그러면 뭐 각각 구해보면 되겠죠.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식을 바로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 하면은 5의 세제곱이니까 125죠. 그리고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9가 되니까 45겠죠. 이제 이 둘의 차를 구하면 얼마죠? 80m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단위는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물어봤어요. 이거는 배운 적이 진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식을 2개 구했었어요. 그 V는 GT랑 그 다음에 H는 2분의 1 GT 제곱. 그거 2개에서 T를 아예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안 했는데 사실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1학년 과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한번 심심하면 해보세요. 아까 배운 2식 있죠? V는 GT, H는 2분의 1 GT 제곱. 그거를 서로 연립을 하세요. 그래서 T를 없애면은 식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걸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T초 동안 200m를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인 거죠. T초 때에 지면에 도달하는 거예요. T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200m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T를 먼저 구하고 그 T초 때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이 방향을 항상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막 계산부터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왜 안 나오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식 다 동원하고 여기 문제에 나온 조건들 다 넣어보고 왜 안 되지 이러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먼저 어떻게 풀지를 좀 설계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좀 칸이 부족해서 여기 따로 이렇게 검게 칠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게 바로 t초 동안 떨어진 거리죠. 그게 200이에요. 그러면은 5t의 제곱이 200이니까 t의 제곱은 40이 되죠. 40이 어떻게 제곱이 되지? 하면 우리 루트 알잖아요. 그래서 t는 2 루트 10이라고 그냥 간단히 하면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은 40이죠. 그리고 이때의 속력을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V는 10 곱하기 2 루트 10 하면은 20 루트 10이 되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질량이랑 자유낙하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유낙하 운동은 뭔지 다 알죠? 이게 떨어지는 건데 이제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무거운 물체 하나랑 옆에 가벼운 물체 하나가 있어요. 얘네를 같이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죠? 물론 공기 저항은 없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볼링공이랑 깃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엔 당연히 볼링공이 훨씬 먼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어떨까요? 둘은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동시에 떨어지는 건 대부분의 학생이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오답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오답이에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 중에 대다수는 이건데 그게 두 물체의 중력이 같기 때문에 라고 말을 많이 해요. 되게 심각한 건데 중력이 같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좀 분석해보면 이 무거운 물체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하고 지금 무거운 물체는 그러면은
이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가벼운 물체의 질량을 작은 m이라고 할게요. 소문자 m.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예요. 일부러 화살표 길이를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mg였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m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질량이 더 크니까 당연히 mg 값도 더 크겠죠. 중력이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거운 물체의 질량은 대문자 m 곱하기 g이고, 가벼운 물체의 중력은 소문자 m 곱하기 g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그래서 중력이 같은 게 아니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가속도는 둘 다 얼마죠? g죠. 가속도가 g로 같은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랑 속도, 떨어진 거리 구할 때 우리 앞에서 많이 구했잖아요. 거기서 질량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나요? 지금 뭐 앞에 그 예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속도 v는 gt랑 그 다음에 거리 높이였죠. h는 2분의 1 gt 제곱. 거기에 질량이 들어가 있나요? 질량을 얘기한 적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 질량과 무관하다는 소리예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나 떨어지는 거리, 걸리는 시간까지. 알겠죠? 질량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네,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물체의 가속도가 g로 같기 때문에. 중력이 같은 거 아니에요.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 이어서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